42년 동안 매일 아침을 맞이했는데 오늘이 가장 좋은 아침 같네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척수장애로 9년차 희망을 전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이자 너튜브에서 네. 버럭중사 이원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혀 버럭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네, 필요할 때만. 아, 네. 선택적으로. 네. 오늘은 아주 부드러운 모습이십니다. 네. 아까 척수장애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장애인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정확히 저는 척수 중에서 경수라고 하죠. 목, 예, 경수 3, 4번 완전 손상으로서 어깨 끝 위로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깨 끝 위에만 감각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평소에 지금 이렇게 휠체어로 운전을 너무나 잘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좀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참 왠지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네네. 생활하시는 모습이 어떨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뭐 생활하는 거 별다른 건 예. 없는데, 일단은 제가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이렇게 머리로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아. 특수전동 휠체어라서 헤드 컨트롤 방식으로 머리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 휠체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휠체어 안에서 제가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설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시군요. 네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봤던 휠체어 중에서 가장 장비가 정말 첨단 장비 같아 보이기도 네, 하거든요. 뭐가 많이 설치가 돼 좀 있어요. 설명을 하나하나씩 좀 아, 부탁드려볼까요? 예. 일단 혼자 다녀보니까 목마를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냈던 게 워터백을 달아가지고 호스로 연결해서 필요할 때 원할 때 물을 아. 마실 수 있도록, 여기 파란색 보이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네. 오른쪽에 파란색. 예, 여기서 예.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에다가 터치펜을 물고 네. 스마트폰을 작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전화한다거나 아니면은 검색하는 등 모든 게 다 아.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네.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메신저도 가능하신 예, 건가요? 그럼요. 어, 예. 머리 개떡. 쪽에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머리에 있는 거는 네. 이게 바로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는 센서예요. 그래서 운전을 좌측, 우측으로 할 때 왼쪽, 오른쪽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아무래도 너튜브를 하고 계시니까 또 카메라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유튜버 필수품, 저는 액션캠을 달아놨고, 그리고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백미러도 설치해놨어요. 네. 아까 네네 이승현 아나운서께서 평소에 생활도 궁금하고 일상도 궁금하다고 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이원준 씨의 집. 어머니가 원준 씨를 주물러 줍니다. 이쪽 다리만 해줘. 이쪽 다리 펴고. 온몸이 마비된 원준 씨를 위해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 지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감기 풀려고 이제 뻣뻣해지잖아요. 자고 있나면. 그러니까 감기 좀 풀어주고 등도 좀 뻣뻣하니까 안마기도 해주고 효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대는 다 하긴 하는데 효과 있지. 못 느끼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몸 풀었단 날하고 안 풀었단 날은 뻣뻣하게 굳은 관절을 구부렸다 펴보지만 원준 씨는 손과 발에 감각이 없어 어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할머니를 도와 아빠를 챙기는 건 딸 채린 양의 목. 오른쪽 왼쪽 것도 눌러봐. 수술 후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한 기계입니다. 이 리프트라는 기계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살이 빠지고 좀 몸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뼈무게라는 게 또 있고 하니까 들 수 없어요. 어머니 혼자서 절대 못 들어요.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어머니 혼자서 다 큰 아들의 체중을 감당한다는 게 여간 쉽지 않는데요. 하나 둘. 됐습니다. 좀 상징이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강주까지 내려갔을 때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렇게 지하치료 받고 갈 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될지는 몰랐어요, 진짜로. 힘드신 점 없는지 막 도와주시면서 어떤 힘은 마음? 다 들죠. 그렇죠. 예. 감기 너무 세고 하니까 힘은 들고 본인도 힘들다가 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무릎 간지랑 허리 다 아파요 지금. 본인 어찌 하겠어요. 더 힘들죠. 본인 더 힘드는데 저도 힘들어도 또 내색할 수는 없고 이제 돌아서서 저 혼자만 이제 속으로만 꿍꿍 앓고. 비록 몸은 아파도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됐어. 그런데요, 어머니는 도대체 언제 쉬시는 걸까요? 밥을 챙겨주고 먹여주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몫인데요. 원준 씨가 작년 가을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했던 이후로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밥을 먹던 원준 씨가 몸을 눕히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빈혈이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휠체어에 가만히 앉았으면 어지러움이 심해요. 그래도 어떨 때는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좀 누워야 머리에 피가 좀 쏠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를 세심하게 챙기는 건 딸 채린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못한 지 벌써 2달.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태블릿으로 지금 이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의는 못 나가지만 미리 이제 2020년 강의안이 조금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또 바로 또 강의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PPT 파일을 좀 점검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 뭐 하세요? 아빠 강의 자료 보고 있어. 세린이 저번에 한번 아빠 강의하는 거 PPT 파일 본 적 있잖아. 뭐야? 왼쪽 거 사진? 수아. 수화지. 네. 그 예전에 그렇게 불렀거든. 지금은 수어라고 바뀌었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원준 씨.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인지가 여기 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아무 추억 없이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고 하시던데 네. 어떤 사고였어요? 네. 당시 제가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상무대라는 곳에서 기계화학교 전차포 사격장에서 근무했던 대한민국 육군 중사였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제가 취미 중에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부대까지 거리가 30km에서 왕복 60km였는데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니까 네. 체력에 되게 자신이 있었고 그랬던 상황에서 2011년 8월 어느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지역 축제가 한창이었는데 그 축제 중에 자전거 타고 라이딩을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곳이 바로 그 충령산이라고 해가지고 피톤치드 가득한 그런 산 속에서 라이딩을 하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참가를 하게 됐던 건데 하필이면 그 전날부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아이고. 그 노면이 많이 미끄러웠는데 저는 조심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내려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전복돼서 목표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겪게 돼버렸죠. 지금 중간에 지금 사진을 함께 봤는데 군 생활 하시던 모습이 정말 너무나 멋지시거든요. 참 전도 유망한 중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고를 사실 겪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저도 솔직히 사고 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준비도 안 됐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체적으로는 신변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제가 주말에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네. 군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유. 더욱이 그랬던 게 제가 그 당시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처자식이 있는 상태라서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우울해지면서 결국에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제 몸 상태가 죽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몸 상태도 또 아니다 보니까 죽을 때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실 동반자살 카페를 찾아 헤매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아까 어머니 모습이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어머니께서도 정말 심정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만약에 제 아들이 예. 이러한 사고를 겪었다고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기분이 안 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 자랑스럽게 텔레비전 지금 시청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아들 얼마나 TV에 좋으실까요? 나왔습니다. 네. 네. 공영방송에 나오셨습니다. 네, 좀 많이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그럼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아까 또 장애 인식 개선 그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교육들을 하시나요?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네.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장애인을 대할 때 결코 부드럽게 대해질 수는 없겠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들을 네. 펼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모습 그대로를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보통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네. 제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사지마비 장애가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다시 일어나실 수 있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뭐 결코 쉽지는 않았죠. 예. 쉽지는 않았고 막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할수록 사실은 오히려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진실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고자 하니까 살 궁리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회,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스스로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 작은 목표들을 이루다 보니까 점점 그 성취감에 제 자존감이 점점 커지는 거를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올해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 활동을 덜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전동 휠체어 이렇게 타시고 원래는 아주 전국 곳곳을 누비신다면서요. 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제가 혼자서 경남 창원에 있는 곳도 가봤고 네. 그리고 뭐 대구도 가봤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저한테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더라고요. 네. 그 흔한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이불 속이 가장 안전하단 말. 이불 그리고, 밖은 위험해. 예, 이불 밖은 위험하고 집 밖으로 나오면 개고생이다 뭐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걸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장애인의 이동권의 현실을 직접 실감을 하면서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 제가 좀 내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다님에 있어서 좀 더 용기 내서 다닐 수 있긴 하지만 네. 또 거기 그런 내용과는 다르게 도처에 깔리는 위험과 더불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그런 시선들이 사실은 더 되게 무섭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좀 많이 움츠러들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이신데 그간에 또 얼마나 힘든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말에 이원준 선생님께서 좀 오랜만에 네. 두 아이들과 외출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원준 씨 얼굴에 마스크를 해주는 딸 채린이 외출을 하려나 봅니다. 뒤, 코,
아이들과 함께하는 오랜만의 외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데요. 공원이? 야, 벚꽃 다 떨어졌어. 그때 벚꽃 가득이었는데. 외출할 때면 가끔 마주하는 사람들의 시선.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원준 씨에게 집 밖은 낯선 것들 투성입니다. 인도로 올라가다 전동 휠체어의 작은 바퀴가 턱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무래도 올라가기가 버거워 보이는데요. 아이고. 안 돼. 결국 후진을 합니다. 자, 절로 가자. 이 차 봐줘. 좀 와? 멀리서 와요. 아, 가자겠네. 너희가 나중에 훌륭하다는 돼가지고 턱 좀 없애줘. 이동하면서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이 좀 많겠어요. 보니까 여기 주변이. 뭐 일상 다반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되게 아쉽죠. 정말 작은 턱 하나만 어차피 만들 보도블록 인도라고 하면 이걸 누굴 위해서 만든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봤다라고 하면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에 어려움 없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체육공원, 아이들과 함께한 외출이 즐겁습니다. 이 마스크 벗고 숨 크게 들이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냐? 오랜만에 외출. 특별한 것 없어도 함께 있다는 마음만으로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걸 보면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좀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완전 뭐 봄바람 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닌가? 와, 이게 얼마 만에. 요즘에 막 바뀌어서 이제 없는.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아이들은 스스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는데요. 솔직히 아빠가 낳으면 좋겠는데 그 못 낳는 거니까 조금 되게 솔직히 되게 그렇죠. 아빠 지금 다니시는 길이 되게 불편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솔직히 아빠 다니시기 불편하지 않게 많은 장애인분들 지나다니실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냥 장애인 아닌 다른 비장애인들 모르는 분들 어떻게 볼까요? 그냥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그냥 휠체어 타는 사람 지나가는구나, 그냥 흙이 보고 그냥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간혹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치다 보면 외국인들이 아이 컨택을 딱 하고 나면 되게 미소를 살짝 이렇게 짓거든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 단계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훗날 우리나라 국민 의식도 좀 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인식 개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루빨리 바뀔 수 있도록 좀 일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떤 의무감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원준 씨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